네, 오늘 함께할 국닥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전립선염인데요. 이게 치료가 어렵고 또 임상적인 양상이 복잡한 비뇨기 질환이라면서요. 네, 40대, 50대 남성들이 거의 대부분 경험하는 그런 이제 질환이 전립선염인데요. 이제 문제는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 질환으로 고생을 하지만 지금까지 이 전립선염에 대한 원인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치료법도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 전립선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립선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배뇨 관련 증상 아니면 통증, 불쾌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전립선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뭐 딱히 치료법도 나온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지만 진짜 이제 딱히 치료법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립선염을 한방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이 일단 의심이 된다 하는 대표적인 증상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전립선염의 그 대표적인 증상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배뇨 관련 증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통증, 불쾌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기능 관련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정말 이 전립선염을 겪어보신 분들,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다음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증상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증 불쾌감으로 말씀드리면 회원부라든가 방광, 뭐 항문, 고환, 요도 부위 이런데 통증 같은 불쾌감이 생기는데 막 찌릿찌릿하다, 우리하다, 뻐근하다, 그 속에 뭔가 공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굉장히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편 증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뇨 증상으로는 대표적인 게 뭐 야간뇨라든가 빈뇨라든가 뭐 잔뇨감, 세뇨, 그러니까 소변이 약해지는 거, 또 소변을 참을 수 없는 거, 막 화장실에 빨리 급하게 가야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방광이 이렇게 꽉 차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전립선염의 증상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부위의 통증이나 불쾌감이 느껴지거나 배뇨 시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전립선염은 혹시 아닐까 좀 의심을 해보시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자 이제 중년 여성들은 이제 뭐 폐경기가 오고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중년의 남성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갈 수 없는 이 나이가 들면서 오는 그런 전립선 질환도 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중년 남성 혹은 일반적인 남성의 숙면 같은 질환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전립선은 크게 보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 그다음에 전립선 염증 이 두 가지 질환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젊은 층에는 전립선염이 많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중년 이후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나타나는데 현재 그 통계를 보면 비뇨기과에 이제 방문하는 환자의 25%가 이 전립선염 때문에 방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4분의 1이네요. 네, 굉장히 많죠. 그리고 50대 이하의 남성의 절반이 이걸 경험하거나 치료해본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0대 이후로 넘어가면 전립선염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행이 돼서 60대 60%, 70대 70%, 80% 계속 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전립선염도 이제 비대증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라고도 부를 수가 있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립선염도 이제 전립선염 발음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유형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 전립선염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전립선염을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일반적인 염증 중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질환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전립선이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병이구나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군, 2군이 세균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 유형을 어떻게 나누냐면 세균이 발견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눠가지고 1군과 2군은 이제 세균이 있으면서 급성과 만성 이렇게 나눈 거고요. 그러니까 3군과 4군은 세균은 없는 상태인데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두 개를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군과 4군이 나눠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3군에 해당되는 CPPS, 이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세균은 없으면서 증상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어떤 질환이지 아주 골치 아파서 이름을 아예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게 전립선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골반 전체에서 이 혈액순환이라든가 신경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질환이구나라고 하면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그 환자의 90% 이상, 네. 거의 93% 이상이 이 3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균도 없고 또 염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좀 헷갈리는 증상이 이제 전립선염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4군은 뭐냐 그러면 만성이고 염증이 있는데 네. 또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증상이 없다. 네, 그래서 이건 또 치료할 필요가 없네 하고 해서 또 이제 4군으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네. 전립선염은 정말 다양하게 계속 분류 작업도 헷갈리고 있는 그렇게 그렇군요.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증상이 없어도 그럼 치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4군 같은 경우 이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4군이 검사를 하면 염증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증상이 안 증상이 느껴지고? 없어서 몰라요. 언제 발견하느냐면 이게 결혼 전에 이제 서로 그 건강검진 할 적에 염증이 있네라고 이제 그때 처음 발견되는 검사하면서 경우인데 나오는군요. 이런 경우에 치료 대상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하거나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이제 그렇죠. 그 염증을 없애는 치료는 할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평소에 불편 증상은 없어요. 네. 좋습니다. 정말 치료가 까다롭고 또 재발이 잦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저희가 전립선염의 다양한 그 유형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고, 이 전립선염도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계절이 혹시 있을까요? 전립선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네. 한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뭐 체온이 떨어져서 그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따지면 겨울철에 전립선염 환자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요즘 바쁘시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위장과 전립선이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위장은 평소에 쉬고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갑자기 위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립선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쉬고 있다가 성행위를 하거나 해서 이 정액, 전립선염을 만들어야 될 때 갑자기 다량의 이 액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때 혈액순환이 왕창 늘어나야 되는 그런 특별한 장기거든요. 네. 그래서 위장이나 전립선에는 일반적인 장기보다 굉장히 많은 신경다발과 혈관다발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면 전립선 쪽에는 혈장 장벽이라고 하는 장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장보다 훨씬 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조금 까다로운 그런 면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겨울이면 이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질환, 전립선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전립선염을 어떻게 한방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평소 이런 전립선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과 연결을 도와드려서 방송 도중에 1: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앞서 전립선은 이제 혈액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치료도 좀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혈액 장벽이 어디에 위치를 한 건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뇌에 혈액 장벽이 있는 걸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네. 사실은 그와 같은 수준의 그 혈액 장벽이
전립선과 고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한 명칭은 전립선 혈장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 장벽이 설치되어 있을 만큼 남성에게 이 전립선이 정말 중요한 장기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장벽이죠. 네. 원래 이 전립선 혈장 장벽, 혈액 장벽은 원래 목적이 정자를 보호해서 정자가 빨리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불임이나 기형아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벽인데, 네. 그래서 전립선과 고환에는 이러한 특별한 장벽이 있고요. 이 장벽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전립선 암의 특성이 일반적인 다른 암보다 전이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착한 암에 분류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게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방어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하다 보니까 착한 암, 전이가 잘 안 되는 암에 속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이 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이게 이 장벽 때문에 오히려 또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 사실 젊은 시절에 네. 그 임신이나 뭐 이렇게 혼인 관계에서는 이 전립선 장벽이 정말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굳이 필요 없는데도 이 전립선 장벽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립선 장벽이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노폐물이나 뭐 이렇게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네.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약물이 침투가 잘 안 돼서 아하.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전립선 내부에 염증이나 노폐물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는데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만드는 원인이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전립선에 있는 혈액 장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혈액 장벽이 있지만, 또 반대로 혈액 장벽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치료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주셨고, 전립선 질환이 예전에는 크게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질환 같은데, 혹시 이게 현대에 와서 좀 발견이 된 그런 질환인가요? 아니면 오래 전부터 좀 있어 왔나요? 근데 대부분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가까운 비뇨기과, 내과에 가서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한의학에서 이런 질환은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동양의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보감에 보면 그 전립선염에 관한 증상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 명칭을, 그러니까 증상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그러니까 임증이라고 하는 증상과 소변 분리라고 하는 증상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임이라는 게 이제 물방울 떨어질 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져서 약하게 나가는 질환을 임증이라고 표현을 했고, 소변 분리는 소변이 순조롭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불편 증상이 나타나는 걸 그쵸. 이제 통칭해서 소변 분리라고 하는데, 이게 한의학에서도 사실은 이 전립선염에 대한 치료 방침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네. 실제로 잘 치료되는 질환이다라는 걸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립선염을 한방적인 치료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립선염의 한방 치료는 이 다양한 전립선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의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년 아빠에게 찾아온 불청객, 전립선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전립선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서은경 원장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상담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증상만 전화로 접수를 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은 50대 이제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소변을 볼 때 아프고 잔뇨감이 느껴지고 사타구니 통증이 있습니다. 최근에 치료하신 이력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통증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좀 먼저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요? 대표적인 증상이 사실은 소변 볼 때 아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주 불편해하시죠. 그리고 지금 잔뇨감도 있고 사타구니 통증도 있고 이런 증상으로 봐서는 전립선염이 매우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잔뇨감이 사실은 전립선이 방광이 꽉 차지 않았을 때도 계속 그 소변이 남아 있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소변이 남아 있는 느낌 때문에 자주 이제 화장실에 가게 되고 또 야간에도 이 잔뇨감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전립선염에 해당되는 증상이고요. 네. 치료를 한다 그러면 저희 양방 치료도 좋지만 한방 치료에서 어떻게 치료할지 제가 다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다양한 치료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접수 상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0대 이제 남성분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전립선염이 있으셨고 이제 재발했다라고 좀 사연을 남겨주셨고요. 최근에 항생제 그리고 근육 이완제를 복용 중이다라고 알려주셨네요. 자, 이게 또 재발이 또 쉬운 질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전립선은 혈액순환이 워낙 잘 안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질환에 비해서 재발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항생제나 근육이완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립선염에 루틴하게 쓰이는 그런 치료법인데 이게 이제 재발이 잘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립선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뚫고 이런 항생제나 치료약이 잘 침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혈액순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상담해 주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남겨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생방송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이제 그 중년 남성들을 좀 괴롭혀온 전립선 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한방적인 치료법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을까요? 한방에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방 청소 치료법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그 한방에서는 한토하라고 하는 그 배설요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통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토해서 빼내거나 아니면 대변 소변을 통해서 빼내는 그런 치료법인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전립선 청소를 해서 전립선 염을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이 내부에 노폐물, 뭐 염증, 찌꺼기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점점 내부 환경이 저렇게 이제 오염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모양이 아예 달라지네요. 네, 예. 모양 크기도 커지고, 예, 내부에 염증이 꽉 차 있지만 네. 예, 장벽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해서 계속 이제 축적되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한약재를 복용하게 되면 그동안 혈액순환이 안 됐다가 드디어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러한 노폐물, 염증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전립선 청소 치료법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 이 한방치료법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면서요?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비대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허하다, 하초가 허하다고 하는 신허성 질환 이렇게 네.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어혈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허해서 생기는 이런 질환은 그 소변량을 보면 이게 신원지 아니면 어혈성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쉬운 편인데요. 네. 야간에 소변량이 적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소변량을 많이 시원하게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야간에는 소변이 농축되면서 소변량이 작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신허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소변량이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제 호르몬이 부족해서 농축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제 신허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하초를 보강하면서 청소요법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소변을 가리는데 오래 걸렸고 어릴 때부터 빈뇨나 야뇨증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네. 자, 그래서 신허성에 이제 구분해 주셨고 또 다른 게 어혈성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네. 어떻게 다른 거죠? 어혈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 한의학적인 용어이긴 한데요. 비정상적인 체액을 다 합쳐서 이렇게 이제 어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어혈이 주 원인인 경우에는 야간의 소변량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는 달리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소변량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주 원인은 이 염증이 참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폐물, 염증이 자꾸 방광이나 이제 배뇨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자꾸 소변을 자주 마렵고 야간에도 보게 되고 잔뇨감도 느끼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더 대부분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검사를 해보면 염증이 있다, 세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고요. PSA 검사 자체는 사실은 이 암에 관련된 검사인데 PSA 검사에서도 이 수치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에는 어혈성이다라고 판단해서 이 어혈을 없애면서
즉 청소를 하면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전립선염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립선을 청소해서 자연스럽게 소변을 통해서 이제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그런 치료를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전립선이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청소된 모습을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예, 저희들이 그 배출된 모습을 소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한 90%는 소변으로 빠져나와요. 저렇게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10%는 또 대변으로 빠져나오는데, 소변을 보게 되면 그 찌꺼기나 염증 같은 것들이 소변과 함께 같이 이제 변기에 이렇게 보이는데, 전립선 자체가 사실은 그 지방 조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찌꺼기도 지방 성분이다 보니까 물에 녹지 않고 저렇게 물을 내리기 전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꼭 찍어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청소가 되면 될수록 이 그 내용물이 그 노폐물이 깨끗하게 바뀌는 거예요. 적어지겠네요, 아무래도. 네, 적어지기도 하고 색깔이나 모양도 조금 더 건강하게 바뀌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전립선이 청소된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립선염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전립선염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염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접수해 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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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2이요. 71. 네, 71세시고요. 지금 이제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서은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네.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지금 제일 불편하신 증상이 어떤 게 있으세요? 예, 뭐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네. 예, 특히 이제 요즘 낮이나 밤에나 소변을 자주 누게 돼요. 네. 보통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누고 나는 2번씩 3번씩 넣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특히 소변을 못 찾겠어요. 한번 내려먹으면 금방 넣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증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빈뇨라고 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거, 그다음에 예. 화장실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막 참을 수 없을 만큼 마렵다, 이 급박뇨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증상 때문에 지금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밤에는 잠을 설치게 되잖아요. 자주 누게 되니까. 야간에 이제 잠을 깨서 또 소변도 보는 그런 야간뇨도 있으시고. 예. 그때 소변 양이 밤에 깨서 볼 때 소변 양이 많은 편이세요? 적은 편이세요? 그렇죠. 그뭐 많은 편은 아니다 봐야 돼요. 자주 누게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사실 방광이 꽉 찼을 때 소변이 마려우면 그건 야간뇨가 될 수도 없고 자주 볼 필요도 없잖아요. 예, 지금처럼 그렇죠. 조금씩 자주 보고 또 깨서 보고 또 낮에도 급하게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근본적으로는 그 전립선이나 전립선 주변에 있는 염증이 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염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가능하다면 뭐 이렇게 전립선 청소가 가능한 그런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청소요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안내를 받아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염증이 몸 밖으로 소변을 통해서 거의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되면 이 증상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꼭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립선 청소요법을 통해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 참고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문자 상담이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70대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대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한방적인 치료법 저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전화를 주셨네요. 일단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은 걸로 봐서는 아마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전립선이 20g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크기라면 수술할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아마 40g 안팎이거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도 사실은 전립선이 커지는 증상인데요. 전립선이 커진다는 것은 그 이전에 염증이 축적이 되면서 커지는 경우, 아니면 염증이 있어서 전립선이 부어서 커지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따지다 보면 전립선이 커진 이전에 염증이 있었구나라고 보는 게 합당한 이제 추론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 결국 전립선염에 준하는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이 배출요법, 청소요법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 비대증도 부어 있는 것도 가라앉게 되고 또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사이즈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염증도 치료하고 비대증도 치료하고 두 가지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 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이제 문자 상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분이세요.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엉덩이 안쪽의 통증, 또 앉아있을 때 특히 이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아직 치료하신 이력은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통증이 느껴지는지.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엉덩이 안쪽에 통증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전립선염인지는 분명하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분이 배뇨 관련 증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소변이 시원치 않다라든가 아니면 배뇨 때 뭐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주 본다거나 혹은 뭐 급박뇨 같은 게 생긴다거나 잔뇨감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이 엉덩이 안쪽의 통증이 사실은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전립선염으로 인한 이 통증은 엉덩이 쪽이라고 하는데 앉아 있을 때 특히 심하다.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립선염으로 인한 통증 중에서 서서 걸을 때 통증이 훨씬 더 감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누워 있으면 또 통증이 확 줄어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앉아 있을 때 이 통증이 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광이 압력을 받고 있고요. 또 골반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전립선에 그 압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배뇨 관련 증상이 있다면 전립선염으로 의심해서 치료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를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립선 또 전립선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 고민, 궁금증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립선염의 한방 치료 적기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첫 번째 사례는 41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 그 야간뇨, 빈뇨, 세뇨 이런 그 배뇨 관련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도나 고환, 그다음에 하복부 이런 쪽에 이제 불쾌감과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속옷, 그러니까 팬티죠. 팬티에 그 분비물이 자꾸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불편한 증상 중에서 이분의 특성이 뭐였냐면 그 밤에 잘 적에 그 요도 끝이 평소에도 아프고 잠을 잘 때 이렇게 몸을 스치거나 이렇게 뒤집거나 이렇게 하면 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통증과 불쾌감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가 계속 반복돼도 잘 안 낫고 하니까 이제 신경정신과 약도 드시고 이렇게 했던 분이셔요. 예. 네. 근데 결국은 청소요법을 시행을 해서 염증이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제 충분히 뭐 야간뇨, 빈뇨 이런 걸
물론 좋아졌고요. 나중에 이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네. 해서 굉장히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던 분인데, 요거 정신과 약도 끊게 돼서 굉장히 이제 치료 사례가 훌륭한 그런 케이스죠. 그렇군요. 이제 전립선 청소요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좀 잘 됐던,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청소요법을 하는데 기간이 또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네. 증상에 따라서 그렇죠. 또 뭐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대개 이 전립선 장벽이 막혀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계속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막힌 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길을 뚫는 데 필요한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고요. 네. 그래서 길이 뚫려서 장벽을 넘고 혈액순환이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가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는데, 네. 그런 청소까지 잘 마무리가 되려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네. 치료하게 되면 전립선 내부가 이제 오염되어 있던 부분이 네. 깨끗하게 다 이제 정리가 되면서 건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정도 기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5년 동안 이제 야간뇨에 시달리셨다고 하는데, 사실 야간뇨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 숙면이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 사실은 야간뇨입니다. 네. 야간뇨인데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 컨디션이 나빠지고 뭐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7회, 8회 정도 야간뇨를 이제 경험하니까 거의 뭐 날밤을 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이분은 수술 날짜, 그러니까 시술 날짜를 잡아놓고 저희 이제 한의원에 내원한 케이스인데요. 네. 너무 그 수면 장애가 심하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까지 진단을 받고 힘들어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요도, 소변 볼 적에 요도의 자결감이라고 하는 그런 불편 증상이 같이 있는 그런 이제 전립선염 환자셨는데, 이렇게 그 치료, 그러니까 청소요법을 통해 가지고 네. 야간뇨도 없어지고 이제 숙면하게 되니까 그 다음날 컨디션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결국은 시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잘 마무리된, 그리고 통증이나 불쾌감도 사라져서 완치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51세 남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 전립선 청소요법을 통해서 이제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서은경 원장님과 전립선염의 한방 치료를 주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전립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시거나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1대1로 건강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대1 건강 상담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전립선염의 한방 치료가 가능할지를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꽤 젊은 분이세요. 45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치료 전에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셨을까요? 네, 이분은 그 가장 불편한 증상이 급박뇨였습니다. 이제 급박뇨는 그러니까 일단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자마자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 1, 2분 사이에 소변을 참을 수 없어서 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급박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자주 소변을 보는 형태로 이걸 자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려우면 빨리 소변을 가는 거야. 급박뇨가 나타날까 봐.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하셨던 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소변 줄기도 약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서너 번 정도 또 소변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아래쪽에 욱신욱신하고 뻐근한 그런 통증이 있었던 분인데요. 네. 이분도 이제 전립선 청소를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회사,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굴지의 그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 반드시 사진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네. 이분은 사진을 못 보내온다고 하는 분이셨어요. 왜냐 그랬더니 거기 아마 보안이 너무 강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소변을 보고 배출이 됐지만 사진을 못 찍었다 그렇게 네, 했는데 네. 결국은 치료는 잘 마무리가 돼서 뭐 빈뇨나 급박뇨나 뭐 통증이나 야간뇨 이런 것들이 다 잘 치료가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좋습니다. 전립선 청소요법을 통해서 예후가 좋아졌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엔 60대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분도 치료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셨네요. 네. 이분은 이제 주 불편 증상이 이제 야간뇨셨어요. 네. 야간뇨인데 이제 1시간, 2시간마다 이제 소변을 보니까 잠결에 계속 그 화장실을 찾아가는 뭐 이 길이 양쪽에 있는데 자기가 헷갈려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막 화장실을 못 찾았고,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힘들어했던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시원하게 안 나오고 한참 있다가 나오는 이제 그런 증상도 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뇨감 때문에 또 이제 빈뇨로 연결된 경우인데, 그러니까 잔뇨감이 불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되게 자주 보는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빈뇨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죠. 이분은 이제 회음부라든가 하복부, 방광 이쪽이 굉장히 뻐근한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청소요법을 시행을 해서 야간뇨도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숙면이 가능해지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지연료 없이 처음부터 시원하게 볼 수 있고, 그래 빈뇨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뻐근한 불쾌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이제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립선염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전립선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본인의 상태와 증상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자로도 접수가 된 게 2개 있어서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6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는지 화면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수술을 하기도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비대증 진단을 좀 받으신 것 같고 최근에 약물 치료를 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네.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수술을 한 경우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이 섞여 있는 경우가 꽤 많으시고요. 염증과 이제 비대증을 구분해서 조금 그 증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변 줄기가 약하다,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넣으면 끊어진다 이런 경우는 비대증으로 인해 가지고 요도가 좁아져서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아마 수술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간뇨라든가 빈뇨라든가 급박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대증이 아닌 정상적인 크기에서도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비대증이 아닌 염증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염증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수술을 하게 되면 염증은 그대로 있고 비대증 사이즈만 줄어드는 그런 경우이고요. 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염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적에 충분히 그 증상과 그다음에 향후에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참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대증을 수술한 이후에 또 재발이 된 경우도 꽤 많은데, 그런 경우는 아마 비대증이 아닌 다른 원인, 염증으로 인한 증상이지만 비대증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을 잘 도와드렸고요. 이 상담해 주신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80대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야간뇨도 있으시고요. 최근에 약물 치료 6개월 정도 하셨고 한방적으로도 좀 치료를 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지 문의를 주셨네요. 네.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게 이제 빈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걸 이제 야간뇨라고 하는데 네. 이 증상이 왜 나타날까?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것은 사실은 소변을 배출시키고 싶은 요의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경우는 방광이 꽉 찼을 때 우리가 이제 방광 용적이 보통 450에서 550 정도를 이제 정상적인 방광 크기라고 보는데 네. 이 정도를 꽉 채웠을 때 소변이 마려운 게 정상인데 지금처럼 이유 없이 왜 자꾸 이렇게 소변을 자주 화장실 가게 될까? 또 밤중에 자꾸 깨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은 사실은 염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또 나이가 뭐 또 비대증을 겸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한방 치료를 한다면 청소요법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제 염증을 제거하는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이 노폐물이나 염증을 배출시키는 그런 치료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 전립선 염의 한방적인 치료법 알아봤거든요. 벌써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치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치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전립선염이 굉장히 난치성 질환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젊은 그 사회 활동이나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은 이 전립선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시는 증상인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아직 이 전립선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법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병원을 전전하거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간과 경비를 많이 이렇게 소모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한의학에서 이렇게 전립선염도 치료하는구나, 전립선 비대증도 치료하는구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자기한테 맞는 치료법을 찾아내서 졸업할 수 있다라는 걸 네. 이 기회에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또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또 치료할 수 있는 나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립선염의 한방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